자, 텍스트 포매팅 섹션입니다. 즉, 이미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HTML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요. 스타일 중에서 또 중요한 스타일 중에 하나가 텍스트를 스타일링 하는 겁니다. 보통 그거는 텍스트 포매팅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건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태그가 존재해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텍스트 포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s text is bold. 좀 굵은 글씨로 썼죠. This text is italic. 기울임체로 썼죠. 이탈릭체로. 이거는 아래 첨자고요. subscript. 이건 위 첨자입니다. 그죠? 이런 식의 포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매팅 엘리먼트, 서식 요소들이 어떤 게 지원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챕터에서는 HTML을 스타일링하는 스타일 속성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전 장에서는요, 이번에는 텍스트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B라는 태그가 있어요. 우리가 실험을 또 해볼 건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굵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I라는 태그가 있는데 얘는 기울은 채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탈릭의 약자로 요 I자를 쓴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굵은 텍스트, 중요 텍스트라는 게 또 있고요. 기울임꼴 텍스트, 강조된 텍스트, 마크된 텍스트, 작은 텍스트, 삭제된, 삽입된, 아래 첨자, 위 첨자. 한 요 정도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HTML 문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사실 브라우저에서는 똑같이 보이는데 태그 이름만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스트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얘는 강하게 보여줘라. 사실은 볼드페이스로 디스플레이 되고요. emphasis, 강조해라 라는 뜻의 태그인데 걔는 그냥 이탈릭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가장 단순하면서 대표적인 포매팅 서식이 바로 이겁니다. 굵고 또는 강하게, 그러니까 굵은 글자인데 그걸 스트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B라는 태그와 스트롱이라는 태그가 그렇게 쓰여요. 아예 이거는 example 한번 살펴볼까요? Try yourself를 한번 눌러보면 보다시피 지금 오른쪽에 두 개의 텍스트가 this text is normal, this text is bold라고 쓰여졌죠. 브라우저에서 굵게 쓰여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P 엘리멘트,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B라고 여기 한 번 더 감싸줬죠. B로 시작해서 /B, 즉 볼드페이스로 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B 대신에 우리가 strong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strong. 그리고 얘도 strong. strong, 강하게 쓰라는 얘기인데 결과는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변화가 없느냐? 잘못된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스트롱의 의미를 나는 굵게 표현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게 보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혼용돼서 보통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그의 이름을 외향이 아니라 태그의 의미적인, 시멘틱적인 요소로서 태그 이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사한 게 또 여기 있어요. 이탈릭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릭 채로 쓰려면 I라는 태그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emphasized, 강조하다라는 뜻의 요 em이라는 요 태그가 또 존재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우선 이탈릭의 example부터 한번 볼까요? Try yourself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요 원래의 가장 노멀한 스탠다드 스타일과 이탈릭 스타일로 쓴 요 두 개가 비교되고 있죠. 차이는 바로 요 태그 차이예요. I라는 그리고 /I라는 태그로 감싸주면 그 부분은 이렇게 이탈릭체, 즉 기울임체로 쓰여집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얘를 emphasized라는 의미로 em 태그로 감싸주면 결과는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돼서 잘 안 보이는 거냐?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아까 배웠던 B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스트롱으로 써봅시다. ST. 왜냐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스트롱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굵게 쓰여지죠. 그러니까 B 스트롱은 굵게, IEM은 기울임체로 쓰여진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small이라는 태그도 있습니다. 얘도 말 그대로 작게 쓰는 거예요. 즉 HTML small formatting이라고 요 문자가 이렇게 small,
슬래시 스몰로 감쌌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H2 엘리멘트로 지금 감쌌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제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글씨로 쓰여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스몰이라는 요 단어 하나는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타나죠. 그러면 얘가 바로 스몰이라는 태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패러그래프일 경우는 어떨까요? 좀 크기가, 원래 패러그래프는 조금 H2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또 작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크기보다는 작게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몰 말 그대로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몇 개 있는데, 마크드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하이라이트, 노란색 하이라이트 마커펜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죠. 그런 표현 방식을 HTML에서 지원합니다. 그걸 마크라는 태그로서 그거를 완성시켜요. 보통 여기 보면 HTML 마크드 포매팅에서 이렇게 마크드 요 부분이 이제 마크라는 태그로 둘러싸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이러한 그 배경으로 말 그대로 마커로 이렇게 칠한 듯한 그런 걸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좀 더 이 끝에까지 컨트롤 X, 컨트롤 V에서 좀 더 넓게 칠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고 그걸 태그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편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원고를 리바이즈 할 때 뭐 지우고 삽입하고 뭐 이러한 표시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남의 문서를 정리할 때 그때 deleted라는 의미로 글자의 중간에 줄을 쫙 거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deleted, 지웠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포맷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del 그리고 /del을 쓰면요, 그 사이에 있는 단어는 이와 같이 줄이 가운데 관통하는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다가 한 줄을 다 제가 X 앞에서 favorite부터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어지죠. del, deleted, 지웠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넣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밑줄을 긋습니다. inserted라는 그 의미인데 그 태그 이름은 INS예요. INS라고 쓰면 집어넣었다라는 inserted의 약자인데 그 밑줄이 거집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그 HTML 상에서 color라는 단어를 INS/INS로 이렇게 되면은 color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밑줄이 그려져요. 이것도 역시 다른 곳까지도 다 그려지는지 한번 요거를 태그를 지워서 여기 다시 페이스트해서 color is red가 다 줄이 그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앞에서 방금 전에 배운 del이라는 태그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실험 삼아서 del/del 쓰면 결과는 지워진 이런 그 포맷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에 서브스크립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그 뭐 문자보다는 저희 수식을 쓸 때 이거 많이 그 활용도가 높은데, 아래 첨자 인덱스 넣을 때, 그리고 위 첨자 뭐뭐의 제곱, 뭐뭐의 3제곱 뭐 이런 거 쓸 때, 그럴 때 지수 부분에다가 슈퍼스크립트를 쓰죠. 마찬가지로 그 HTML에도 그러한 기능이 제공되는데 sub과 SUP, sup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sub은 subscript의 앞 세 글자를 딴 거예요. 아래 첨자라는 단어에. 지금 볼까요? 보면 this is subscripted text라고 subscripted라는 이 단어가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 있죠. 바로 SUB라는 이러한 그 태그 subscript의 약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살짝 읽어봤지만 슈퍼스크립트의 약자로서 SUP라고 쓰면은 SUP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위첨자가 됩니다. 즉 슈퍼스크립트 형태로 위첨자 형태로 이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 태그 몇 개 이름만, 요건 방금 전에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 설명이 다시 필요 없고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방금 들었으니까 뭐 다 기억은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빨리빨리 프랙티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ercise 1을 눌러서 한번 완성을 시켜보세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add extra importance to the word degradation in the paragraph below. 아래 문장에서 degradation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서 배웠죠? 요 degradation의 앞과 뒤에 strong이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그것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실험을 해보면 strong 다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자, 보면은 어떻게 돼요? degradation이 강조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exercise 2. 이번에 질문은 emphasize the word metropolitan in the next text below. 여기에 보면은 metropolit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를 강조해 보세요. 어떻게? emphasized라는 기능으로, 즉 em이라는 태그를 쓰라는 의미겠죠. 물론 이탈릭으로 써도 되지만 어쨌든 그 의미론적인 태그를 쓰려면 요 메트로폴리탄 앞과 뒤에 em 그리고 /em 쓰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임체로 나타날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답해 볼까요? 자, highlight the word fun in the text below. 이번에는 fun이라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해보래요. 다 아시겠죠? 뭘까요? 하이라이트는 마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커, 그죠? 마커 펜으로 마커했다. 그래서 마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fun이 하이라이트 돼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볼까요? Applying subscript formatting to the number 2 in the text below. 아래의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그 2라는 소위 subscript 아래 첨자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H2O라는 게 물이죠. 근데 2는 보통 아래 첨자로 쓰죠. 그죠? 그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학기호도 이런 subscript가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sub이라는 걸로 2를 감싸주면 이렇게 H2O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들 연습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섹션에서 하나 추가로 우리가 좀 포함된 게 있는데 HTML에서도 주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뭐 다른 클래스에서도 배우고 이미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을 텐데 모든 컴퓨터 언어에서는요 주석을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코멘트, 말 그대로 설명문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석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봄으로써 아 내가 어디까지 했고 내가 할 일이 뭐고 이걸 누가 고쳤고 왜 이런 걸 썼고 등등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게 코멘트, 주석입니다. 주석을 HTML에 넣는 방법은 이런 문법으로 넣으면 돼요. 문법이 좀 특이하죠. 역시 태그를 씁니다. 태그를 열고 닫는데 그 안에 포맷이 반드시 이래야 돼요. 느낌표하고 하이픈 2개, 얘가 주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이픈 2개가 끝나는 데예요. 물론 얘는 이런 꺾인 괄호로 반드시 감싸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이죠. 주석은 멀티라인 주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한 줄짜리고 이건 세 줄짜리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괄호 열고 느낌표하고 하이픈 2개. 이제 주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끝나느냐? 하이픈 2개 만날 때까지 계속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img 태그로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이미지를 삽입할 때 쓰는 건데 얘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석이기 때문에, 즉 설명문이기 때문에 한번 이 example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제가 요 이미지 태그를 컨트롤 C 카피해서 요 앞에다가 살짝 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그림이 여기 밑에는 안 들어오고 있죠.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사이에는 어떠한 내용이 와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명, 그죠? 어떤 설명문이든지 간에 자기가 써놓고 싶은 내용을 넣어놓으면 그냥 그거는 나중에 소스 코드를 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그 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되지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디버깅을 위해서 또는 그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석문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석문의 문법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표와
하이픈 2개.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또 다 기억하기 쉬운 단순한 것들이에요. 볼드페이스, 강조, EM, 이탈릭체, 작게, 스몰, 스트롱, 강하게, 이건 그 볼드페이스죠.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 인설티드, 딜리티드, 마크드 다 아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스타일을 우리가 텍스트 스타일을 바꾸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배우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선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스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알아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공부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컴퓨터 출력 태그라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언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문서를 만들 때 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다 라는 활자체를 따로 써요. 그리고 또는 키보드 입력은 이렇게 하세요 등등. 그때 쓰는 특별한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공부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아껴서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볼드 페이스로 된 거 정도는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아서 여기서 하나만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코드를 한번 눌러봅시다. HTML 안에 코드라는 태그가 존재하는데 즉 코드 슬래시 코드라면 그 사이에 있는 텍스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 볼까요? 여기는 다 표함되어 있네요.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한꺼번에 다 되어 있으니까 잘 됐네요. 오히려 우리 알다시피 EM 태그는 이탈릭이고요. STRNG strong 태그는 볼드페이스죠. 자, 보면 여기서 활자체가 조금 다르죠. piece of computer code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패러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똑같은 내용을 일반적인 패러그래프로 이거를 카피해서 Ctrl C, Ctrl V 하면은 일반 활자체를 볼 수 있죠. 일반 활자체는 이런데 약간 다른 딱딱하고 좀 더 작은 활자체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게 바로 컴퓨터 코드라는 의미입니다. 코드 슬래시 코드로 하면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뭐 샘플이라는 뜻으로 샘플을 써도 그렇고요. 그리고 키보드 KBD라는 태그는 키보드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컴퓨터와 관련된 건 다 같은 크기, 같은 그런 폰트 패밀리를 써요. 약간 경직된 컴퓨터 입력 같은. 그리고 베리어블, 변수를 나타낼 때는 좀 다르게 이탈릭체로 사실 쓰긴 합니다. 그런 점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인용 또는 인용문 정의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이것은 인용된 글이라는 표시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인용된 내용을 좀 더 특별한 시각적인 처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블럭 쿼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블럭 쿼트라는 건 인용하는 문장이 좀 길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블럭 쿼트 해서 슬래시 블럭 쿼트라 그러면 이 내용이 문장 중에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합니다. 이만큼. 지금 왼쪽에 소스 코드를 보면 H1 엘리먼트 다음에 패러그래프. 일반적인 문장은 이렇게 처음 그 문서 시작하는 그 시작점부터 계속 나오는데 블럭 쿼트라고 감싸준 요 부분은 들여쓰기를 하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패러그래프가 Ctrl C, Ctrl V 이렇게 나타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HTML 그 패러그래프 위치를 찾아서 나타나고요. 이렇게 쿼테이션, 인용된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나타납니다. 이 그 들여쓰기와 마찬가지로 Q라는 쿼테이션, 블럭 쿼트와 마찬가지로 쿼테이션은 쿼테이션인데 좀 작은 쿼테이션, 문장의 일부분만 쿼테이션 할 땐 우리가 Q라는 그런 태그를 씁니다. Q를 시작해서 슬래시 Q라고 그러는데요. 걔는 어떠한 그 시각적인 처리를 하냐면 그냥 이렇게 따옴표를 해줍니다. 우리가 따옴표를 써주지 않아도 from WWF's 웹사이트를 제가 Q, 슬래시 Q 했죠. 쿼테이션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인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쿼테이션은 줄바꿈 없이 그냥 따옴표만 해주고요. 이렇게 블럭 쿼트, 그 덩어리로 그 우리가 인용할 때는 그 결과를 줄바꿈과 아울러서 들여쓰기로 브라우저에서 처리해 준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백해서
뭐 DFN 정도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텍스트 서식에 대한 내용은 된 것 같고요.